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요새는 이 술과 그리고 살이 찔 때 생기는 지방간 때문에 간이 굳어가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내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성형외과 많이 다니잖아요. 막 피부 젊게 하고. 근데 사실 내장 장기들도 나이가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간은 과연 몇 살인가요? 간이 가장 위험한 게 굳어가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굳은 거가 제일 이제 심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간경화, 간경변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경화나 간경변증이 오게 되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다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어요. 그냥 이제 초음파를 봐서 간이 조금 굳어 있다, 아니면 간경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애매한 단계,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간을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나 굳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간이 굳은 거를 사실 찌르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고 논문도 많이 발표된 이제 장비가 바로 간섬유화 스캔이고요. 보통 영어로 이제 파이브로 스캔이라고 하는 장비로 대학병원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섬유화 검사는 기본적으로 간의 굳은 정도를 측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 지방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파이브로스캔이라고 하는 기계는 저희 프랑스의 에코센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기계를 뜻하고요. 사실 뭐 약간 이제 비슷한 기계들이 많이 좀 중국에서 나온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에코센스 것만 거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치즈가 얼마나 굳었는지 이게 이제 출품을 하려면 그 꼬챙이를 넣어서 치즈가 굳은 거를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꼬챙이를 한번 넣을 때마다 치즈가 손상을 당하니까 이거 손상하지 않으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지? 그러다가 개발된 게 바로 이 간섬유화 스캔이라고 하고요. 약간 우리가 탄성도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공이 빠른 속도로 튀어오를 텐데요. 물컹한 바닥, 그러니까 많이 굳지 않은 바닥에서는 공을 떨어뜨려도 공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 게 바로 간섬유화 스캔이고요. 그래서 굳은 간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고 굳지 않은 간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례 관계로 적은 간, 그다음에 좀 중간 정도 굳은 간, 많이 굳은 간이 비례 상관관계로 볼 수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간섬유화 스캔의 검사 결과는 낮은 점수일수록 좋다, 그리고 높은 점수일수록 간이 많이 굳었다, 즉 좋지 않은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게 질환의 원인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컷오프, 조금 어느 정도 이상 위험한지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형 간염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도 있고 저희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새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들의 컷옵이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4점, 5점 정도면은 그냥 정상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점이나 13점이 넘어갈 경우에는 간경변증, 간이 많이 굳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저희가 보통 이제 간이 굳은 거를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1단계 굳은 간, 2단계 굳은 간, 3단계, 4단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 4단계를 간경화라고 하는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컷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는 뭐 6점, 뭐 2단계는 7점, 뭐 이런 식의 그 값이 있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부가적으로 요게 이제 지방층에 대한 점수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방층은 저희가 보통 한 3단계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경증 지방증, 중등도 지방증, 고도 지방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한 300점 정도가 넘어가면은 최소 2등급 이상의 지방증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검사 정확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조직 검사를 한 사람이랑 이 간섭유화 스캔 검사를 한 사람들의 일치도가 이제 얼마나 높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뭐 한 87% 정도부터 90% 정도까지 보고하는 논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상태에 따라서도 좀 많이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얘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집어내고요. 약간 덜 굳은 환자의 경우에는 간섭유화 검사랑 조직 검사랑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제 지방간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보면 많이 굳지 않았는데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간섭유화 스캔 검사가 조금 높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해석할 때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섭유화 스캔이 굉장히 측정이 쉬운데 이제 일부 환자들에서는 좀 측정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많이 좀 비만하신 분들, 그래서 피하 지방이 좀 두꺼워서 이 살에서부터 간까지 이렇게 거리가 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 실패도가 좀 높다고 돼 있고, 간이 워낙 안 좋아서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막 복수가 많이 있고 이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섭유화 스캔은 저희가 팔을 올리고 여기 갈비뼈 사이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갈비뼈 사이가 되게 좁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늑간 사이가 또 좁은 분들의 경우에도 일부 좀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간이 워낙 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티도 안 나니까 다들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이 안 좋아서 오시면 이미 막 늦은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거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보통 간을 안 좋게 하는 원인은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뭐 비형간염, 아니면 시형간염, 그리고 술, 그리고 이제 뭐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 그래서 원인을 확실하게 조절하는 게 좋다. 뭐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 같은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당연히 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뚱뚱해서 생긴 분들의 경우에는 살도 좀 빼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의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간섭유화 스캔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섭유화 스캔 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침습적으로 간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의 굳은 정도, 그리고 간의 지방층 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아프기 전에 미리 좀 고위험 분들인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부천 순천향병원이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유튜브도 있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좋아요나 구독을 제가 요청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병원 유튜브와 여기는 꼭 좋아요와 구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